안녕하세요. 돈에 대한 독한 이야기, MTN 돈독한 이야기, 돈독톡 진행의 강철입니다. 자, 시간과 기회는 망설이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죠. 오늘의 이 작은 시작이 나를 언제든지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시면서 오늘 저희와 함께 작은 재무 설계부터 좀 시작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런 고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5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단문은 013-3366-8289번 혹은 장문은 샵 0988번으로 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정욱의 돈에 대한 독한 이야기, 돈 버는 토크 돈독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돈에 대한 독한 토크 함께 나눠주실 분이죠. 재무 전문가 정욱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저희가 오늘도 좀 본격적으로 돈에 대한 독한 토크 시작을 해보기 전에 부자가 되고 싶으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꼭 알아야 될 이슈 먼저 살펴보고 갈까요? 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최근에 급등한 원달러 환율의 그래프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6월 한 달간 4%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야, 달러 투자하기엔 너무 늦었거나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다, 생길 어떤 지점이 아닐까라는 네. 그런 착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그래프는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의 환율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상당히 지금 낮은 지점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예, 상대적으로 낮은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변동 그래프입니다. 여전히 네. 낮은 편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환율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은 이 단기적인 급변동에 의해서 투자자들에게 착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 투자에 매진하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네. 이 장기 관점에서 시장을 관조할 수 있는 여유와 뚝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직 달러 투자가 늦었다라고 상심할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설사 더 환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달러 투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막연한 환차익 기대 말고 합리적인 분산 투자를 위해서 여전히 달러 투자는 유효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독한 토크 나눠볼 텐데요. 저희 돈독한 토크 오늘의 주제 무엇일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새로운 주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집 가난하게 만드는 보험 제1편인데요. 제목이 의미심장하긴 한데 전 사실 어느 내용일지 살짝 예상은 가요. 우선은 이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를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 보험들 많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실 이 정욱의 돈독한 이야기에서도 네. 다른 주제들을 많이, 다른 어떤 금융상품이나 이런 것들, 투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고 관심 있어 할 부분이 사실은 보험이에요. 그런데 이 보험이 대체적으로 좀 잘 가입이 돼 있으면 문제가 아닐 텐데 네. 사실은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서 가입한 이 보험들이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주 흔하고 보편적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꼭 좀 시청자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면 시청자분들 상당히 이 돈을 아끼시거나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사실 매주 보험 리모델링을 해드리면서도 느끼는 건데 정말
예상보다 혹은 쓸데없이 많은 지출, 충분히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저희도 매주 느끼고 있는데 오늘 그런 부분에 포커싱을 좀 하셔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우선 키워드 하나씩 열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장님이 뽑아오신 첫 번째 키워드는요. 자동차 값보다 비싼 위태로운 우리 집 보험료. 우리 집 보험료가 자동차 값보다 비싸다고 하면 너무 많지 않나요? 과하지 않나? 우리 시청자분들 내 재산 목록을 만약에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네. 제일 비싼 것이 무엇일까요? 맨 위에 뭐가 있을까요? 집 아닐까요? 집? 예, 아마도 집이 가장 위에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전세금도 우리 이제 주거를 위한 비용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상위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다음 두 번째라고 치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가 아무래도 자동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네. 굉장히 고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수천만 원은 기본이고요. 그렇죠. 요새는 외제차들 많아지면서 뭐 1억 원 넘는 차들도 네. 심심찮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뭐 타이틀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갖고 계신 이 보험이 실은 네. 자동차보다도 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유지하고 계신 거라는 거를 알고 계실까요? 아마 모르시지 않을까요? 사실 거의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네. 자동차보다 비싼 보험료?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로 갖고 온 이제 화면을 보시면 네. 사례로 사례 가정을 이제 보시면요. 이 집은 젊은 이제 부부시고요. 네. 남편분이 42세, 아내분이 38세 정도 되시고 그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자녀가 셋이 있다 보니 네. 당연히 이제 보험료는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냐면 지금 월납보험료 하시는 총액이 9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에 나가는 보험료가 90만 원이 넘는다는 네. 거죠. 지금 뭐 앵커님 놀라셨지만 네. 사실 금액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우리가 벌어서 쓸 수 있는 돈 중에 네. 보험료는 어느 가정이나 상당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집의 문제는 사실 월납보험료 90만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 바로 옆에 기납입보험료, 지금까지 낸 보험료의 총 합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 옆에 네. 보시면 이게 화면에 이게 자녀 납기와 자녀 납입 금액이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직도 이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 총액이 보시면 1억 8천 정도 됩니다. 비싼 외제차 한 대 값이죠. 네, 아주 네, 비싼. 아주 비싼. 서민들은 뭐 꿈꾸기 어려운 정도의 외제차 가격을 이미 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뭐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네. 사실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 어떤 상당 경험 속에서 보면 네. 자, 우리 집에서 한 보험료를 50만 원 낸다 치고요. 네. 보통 한 20년 정도, 20년 납 흔히들 하시니까 그럼 얼마를 냅니까? 50만 원씩 1년이면 600만 원, 20년이면 1억 2천, 맞죠? 네. 1억 2천을 내셔야 되는 그런 아주 비싼 돈을 내야 되는 계약을 하신 거예요. 보험은 계약서입니다. 보험 청약서라는 게. 네. 그런 계약을 하고 계신데 잘 모르고 계시다는 게 그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집하고 자동차를 살 때 얼마나 신중하십니까? 굉장히 신중하죠. 예, 진짜 꼼꼼히 발품 많이 다 팔고요. 따져보고. 네네네. 그럼요. 발품 많이 팔고 정말 신중하게 수도꼭지 다 켜보면서 이렇게 고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실 때는 어떨까요? 지인 도와준다고 가입하고 뭐 한 가지 얘기하니까 그래서 맞는 것 같으니까 또 쉽게 가입하고 네. 사실 보험에 대한 인식에 비해서 참 가입들은 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뭐 집이나 차에 문제가 있으면 참 그거 어떻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지만 네. 보험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 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죠. 네. 예. 그렇죠. 이 과다한 보험료 한번 하나씩 줄이는 것을 한번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과다하게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두 번째 키워드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자잘한 보험료 좋아하다간 기둥뿌리 뽑힌다. 저는 이거 어떤 얘기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사실 보험료라는 게 매달 나가다 보니까 사실 보장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기보다는 싸니까 뭐 이 정도 싼데 그냥 보험 가입하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구성을 해두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주위에서 좀 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싼 보험료를 또 여러 개 구성을 해놓다 보니까 뭔가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네네. 생각이 드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맞나요? 예, 예. 맞습니다. 많습니다. 이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네.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보험들 정말 어, 많습니다. 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몇 가지 뽑아서 왜 불필요한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운전자 보험이 참 불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죠? 다 들고 있는데. 예, 운전자 보험 많이들 갖고 계시죠. 뭐 네. 차를 다들 이제 갖고 계시니까 그렇죠. 뭐 운전자 보험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차가 사고가 나서 차가 깨졌을 때 뭐 보상을 하는 게 이제 자동차 보험이고 그렇죠. 의무 보험인데요. 네. 운전자 보험은 이 운전자 본인을 지키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지키냐면 내가 아주 중대한 사고를 냈을 때 가해자가 됐을 때 이 운전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옵션, 그러니까 선택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운전자 보험을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 따로 가입하는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운전자 보험의 핵심 이 보장 세 가지는 벌금,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이 세 가지 특약인데요. 네. 이 특약이 설사 필요하다 할지라도 자동차 보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가 있으니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 보험에다가 네. 거기에 특약으로 붙이면요. 연간 한 2만 원에서 3만 원이면 보험료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운전자 네. 보험을 따로 들면 적어도 만 원에서 제가 한 10만 원짜리도 봤어요. 이것저것 붙여서. 그러니 만 원짜리면 1년간 12만 원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그 운전자 특약을 붙이면 네. 2만 원, 3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 원짜리 갖고 계셔도 네. 벌써 10만 원은 제가 연간 10만 원 세이브 해드린 겁니다. 그러네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치아 보험을 보시면요. 네. 치아 보험은 사실 이제 보험이라는 게 공포를 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두려움 때문에 가입을 하는데 네. 치아는 훨씬 우리에게 이 몸의 다른 부위보다 더 어떤 병원에 대한 그 공포를 주죠. 그래서 내가 상당히 많은 어떤 치아에 임플란트 하고 막 이럴 것 같은 어떤 공포를 더 이제 과장되게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공포를 파고든 게 치아 보험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사실상 그렇게 막 임플란트를 여러 개 막 온통 막 치료하고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잘 없는. 예, 잘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치아가 안 좋으신 분이라고 해도. 네. 거기다가 고지를 똑바로 안 하면요. 나중에 보장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보험사가 바보가 아닙니다. 보험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리스크 관리예요. 그 남들의 리스크를 관리해 주는 게 보험사가 하는 일인데 본인들 그 회사의 리스크 관리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네. 그러니 이 치아 보험 가지고 내가 뭐 대박을 내보겠다 이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다음에 입원비 특약, 수술비 특약이 있습니다. 와, 이거 뭐 다 누구나 갖고 계신 건데 이게 문제야? 너무나 어이가 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입원하면 하루에 10,000원, 20,000원 나옵니다. 그렇죠. 많아봐야 3만 원. 네. 자, 수술해도 몇십만 원, 많아야 몇백만 원입니다. 이런 보장을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못 받는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흔들리거나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런 일이 안 생긴다면 적지 않은 보험료가 계속 나갑니다. 이 특약들은 보험료가 한 10,000원, 20,000원씩 합니다. 네. 예, 그러니 없어도 그만인 거에 그렇게 10,000원, 20,000원씩 매달 꼬박꼬박 내면서 뭔가 일이 터지길 기대할 수도 없는 그렇죠. 그런 보험을 갖고 계시지 말고요. 큰 보장을 받는 거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밖에 이제 화상이라든지 골절 진단비 다 마찬가지죠. 네. 그거 30만 원 못 받는다고 무슨 일 생기지 않아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보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네. 힘이 되는 게 바로 보험입니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 뭐 불필요한 보험을 들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세 번째 키워드도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보험은 먼 미래를 대비하는 게 아니다. 사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기도 해서 사실 상품 판매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100세 시대에 꼭 대비를 하셔야 돼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님들이 사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건 전 알겠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좀 살펴보면 될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다 어떤 우리 심리의 문제, 그 공포의 문제는 좀 뛰어넘어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의 문제. 예. 네. 그거에 막 매몰돼 있으면 계속 보험사가 하라는 대로 보험 가입해야 돼요. 자, 우선 보험은요.
먼 미래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내가 내 인생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때가 바로 지금이죠. 아, 그렇죠. 예, 계속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하면 점점점 나아지는 게 뭐 이제 통상이니까 당장 준비가 안 된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자고 보험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30년 뒤에 내가 뭔가의 사고를 대비하겠다고 하면 뭘로 준비해야 될까요? 저축? 맞습니다. 예. 30년 뒤에는 저축으로 준비하면 되죠. 네. 그래서 자, 제가 70의 법칙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네. 물가 상승률 한 3.6% 정도만 가정을 하면 20년이면 돈의 가치는 절반이 됩니다. 네. 이건 뭐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걸 이제 잊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먼 미래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에서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그 관점을 좀 세울 게 있는데 뭐냐면 80세 만기가 오르냐, 100세 만기가 오르냐 네.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많은 보험 설계사들은 100세 만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사실 의미가 없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자, 지금 이제 40세 여성이 4천만 원의 어떤 진단금이 나오는 암보험에 가입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40세 여성이 80세가 되면 40년이죠. 제가 그렇죠. 아까 물가 상승률 3.6% 정도 가정하면 20년마다 돈의 가치가 절반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면 40세에 가입한 4천만 원의 보험금은 80세가 되면 반의 반, 그러니까 1,000만 원밖에 그 돈의 가치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80세 이후에 100세가 되면 이거 500만 원으로 또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80세와 100세 사이에 얼마나 큰 이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보험을 갈아타는 사이에 더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또 먼 미래를 대비하는 이 잘못에 대한 또 대표적인 사례가 내 아이의 100세 보험이죠. 네. 우리가 태아보험이든 우리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때 100세 보험을 합니다. 수년 전에 이 100세 보험이 막 출시가 되면서 이 과거에 20세 만기, 30세 만기였던 우리 아이 보험을 100세로 갈아태워라라는 설계사들의 어떤 그런 제안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100세를 뭐 가입시키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의 70세, 80세 어떤 보장을 한다고요? 그게 도대체가 너무나 먼 미래 예. 얘기긴 하죠, 사실. 보통의 우리 인간이 사실은 계획하기 상당히 힘든 네. 그런 미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어린이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먼 미래 대비하는 거 그걸 저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품 안에 있을 때 제대로 보장해 주고요. 네. 그 이후의 미래는 저축을 통해서 대비해 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보험료 차이가요. 30세 보장하는 거 5만 원, 뭐 설계에 따라 틀립니다만 100세 보장으로 하면 비슷한 보장 금액일 때 5만 원인 게 1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네. 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사실 매달 달달이 돈이 나가는 문제인 만큼 이런 마케팅에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키워드도 화면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키워드는요. 100% 실비가 진짜 좋을까? 당연히 진짜 좋지 않나요? 사실 요새는 뭐 보장이 80%까지 된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가입한 보험은 100% 실비니까 꼭 놔둬라 뭐 이런 얘기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닌가? 네, 이것도 네. 역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관점이고요. 예, 설계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100% 보장인 거 이거 좋습니다.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네. 봅시다. 제가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연령대별로 진료비, 인당 진료비가 나와 있어요. 이 실비보험은요, 갱신형인 거 다 아시죠? 네. 모든 보험사가 조건이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갱신형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연령대 위험률대로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계속 이렇게 바뀌겠죠. 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보험료가 이제 올라간다는 걸 그래프로 좀 예상할 수 있고요. 네. 실제로 최근에 보면 이 연세가 좀 되시는 분들이 나 보험료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유지해야 될지 고민이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 방송 보시면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속 나오고 계신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100% 실비 오히려 더 부담만 되고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100%가 아니라 90%, 80% 보장이 더 좋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실비보험은요. 그동안 몇 번의 변화가 있었는데 2009년에 어떤 표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동일해지면서 90%만 보장해 주는 걸로 바뀌었죠. 네. 그런 다음에 2012년에
15년마다 재가입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큰 틀인데요. 그 이후에 지금은 비급여 항목은 70%에서 80% 보장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마치 들으면 보험이 실비보험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네라고 느낄 수 그렇게 있지만 들려요, 사실. 잘 생각해 볼 건 이게 갱신형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갱신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갱신형입니다. 네. 자, 다음 그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자료를 보시면 이 최근에 계속해서 그 실비보험 보험금 수령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수령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보험사 입장에서 이렇게 점점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면 보험료를 올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올립니다. 네. 갱신형이니까 보험금 지급이 많으면 올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꾸 올리는데 자, 올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40세 가입자 기준으로 네. 30년이 지난 70세면 보험료가 15.5배까지 이른다는 이런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네. 100% 보장받는 게 좋을까요? 90% 보장받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이럴 때는 90%가 나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10%는 안 받는다고 어떻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보험료 차이는 상당히 납니다. 왜냐하면 사건은 동일한 거고 여기서 100% 주느냐 90% 주느냐 10% 차이는 분명히 보험사가 부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그렇죠. 부담을 갱신보험료에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보험료 이 부담이 되는 부분을 네. 막으려면 네. 90% 보장을 가져가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거죠.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저희가 여기서 그러면은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환급형 보험이 오히려 손해를 환급하다. 자, 이렇게 손해를 환급하는 보험이면 뭐 들 이유가 없지 않나요? 네. 뭐 이제 그 왜 TV 광고에서도 뭐 여러 가지 보험들 얘기합니다. 만기에 다 돌려드리는 뭐 이런 보험 뭐 기억나실 겁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다 돌려준다. 마치 이제 공짜 심리. 내 돈 나는 손해 보는 것 같지 않고 뭐 이런 걸 이제 자극을 합니다만 네. 만기에 또는 장시간이 지난 뒤에 돌려받아봐야 그 돈의 가치, 아까 70의 법칙 말씀드렸죠? 네.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액면가는 다 돌려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의 가치는 한참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서 또 설계사들 이런 얘기 합니다. 적립보험료가 이제 보험에 들어있는데 이 적립보험료에는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가 부리가 됩니다. 그래서 더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여기에 사업비를 뗀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네, 그게 사업 함정이죠. 얘기가 또 있었네요. 예. 네. 그래서 돌려받는 보험료 결국에는 내가 없어도 되는 이 적립보험료를 더 내서 네. 사업비를 뜯기고 그렇게 쌓인 돈을 사실은 돈 가치는 떨어져 있는 돈을 돌려받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네. 일반적인 얘기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뭐 방송에서 더 자세히 말씀 못 드려서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 들으시면 많은 돈을 보험료를 세이브하실 수 있는데 이거 바로 해지하지 마십시오. 네. 왜냐하면 각각의 계약마다 특성들이 있고 그렇죠. 이거 놓치면 안 되는 어떤 그 보장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네. 심지어는 지금 만약에 새로운 보험을 가입 못하시는 분이시라면 보험 제 방송만 그 일부만 듣고 해지하셨다가는 낭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실제로 이제 보험을 리모델링 하실 거면요,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전문가. 바른 전문가. 바른 전문가. 예, 바른 전문가한테 상담 제대로 받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사실 보험이라는 게 한마디로 언젠가 닥칠 위험에 대해서 좀 단단하게 준비를 해놓겠다라는 뜻인데 이런 보험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가정을 좀 가난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 잘 명심하시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요. 우리 집 가난하게 하는 보험의 정체를 좀 파헤쳐 봤고요. 저희는 내 돈 사용 설명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욱의 돈독한 이야기를 더 돈독하게 만나는 방법. 스텝 1. 모바일을 통한 참여 방법. 유튜브, 페이스북, MTN 머니투데이 모바일 앱에 머니투데이 방송을 검색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스텝 2. 문자를 통한 참여 방법.
샵 0988번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보내주세요. 문자 한 통으로 간편하게 고민 해결. 스텝 3.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 1대1로 자세하게 무료 상담 받고 싶다면 02-2077-6252번으로 지금 바로 상담 받으세요. 당신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당신을 성공시켜야 성공하는 남자 정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많은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변액보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의 그리고 시장에서의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오해를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변액보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오해 중에 이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것일 겁니다. 심지어 경제부 기자들도 기사를 쓴 걸 보면 가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뭐냐면 변액보험이 사업비가 10%나 떼는데 그러면 매년 수익을 10% 내야 원금 아니냐. 이런 얼토당토 없는 기사를 쓰는 기자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이게 시장에 그만큼 오해가 깊다는 건데요. 자, 정말 변액보험의 사업비가 비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생명의 이 D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이 변액보험은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30가지가 넘는 펀드들이 편입돼 있어서요. 그 펀드들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시장에 대응하고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인데요. 이 중에 배당주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배당주 펀드는 우리가 시중에서 또 가입할 수 있는 일반 펀드로 S운용사의 밸류 고배당 펀드에 또 다시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배당주 펀드에 투자할 경우와 이 S운용사의 밸류 고배당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이 효과가 비슷한데 이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이 사업비가 과연 비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운용의 밸류 고배당 이 펀드는요. 선취 수수료가 1%고 그리고 연보수가 1.18%, 그리고 이 P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이 선취 수수료라고 할 수 있는 사업비가 10%, 연보수가 0.74% 정도가 됩니다. 배당주 펀드에 투자했을 때입니다. 자, 여기에서 선취 수수료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업비 부분은요. 각각 이 투자가 될 때 돈이 들어갈 때 한 번 차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연보수는 매년 반복적으로 떼게 돼 있죠. 자, 이런 선취 수수료는 변액보험이 더 비싸고 연보수는 변액보험이 더 싼 이 특성 때문에 그냥 이대로만 놓고 비교를 하면 20년 정도가 되면 이 수수료가 서로 비슷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이 S운용 밸류 고배당 같은 이런 개별 일반 펀드를 20년 동안 그냥 들고 있는 투자자는 없을 겁니다. 2년, 3년마다 바꾸는 게 보통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20년, 30년 사실 종신토록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이죠. 자, 그래서 일반 펀드를 계속 새로운 펀드로 2, 3년마다 바꿔줄 때마다 이 일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선취 수수료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그 펀드를 바꿔준다라고 하면요. 변액은 그 안에 있는 펀드들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변액은 사업비 10%를 투자할 때 한 번만 뗐기 때문에 펀드를 바꿔준다고 해서 선취 수수료가 더 드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일반 펀드는 1년에 한 번씩 바꾸면 10년 동안 1%씩 해서 총 10%가 누적이 되겠죠. 근데 연보수는 변액보험이 더 쌉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는 약 7년 정도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수수료가 더 적어집니다. 당연히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입한 게 변액보험이기 때문에 이 정도 7, 8년 만에 이 일반 펀드를 이긴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사업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변액보험의 사업비를 낮춘다 한들 수익이 안 난다면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면요. 흔한 오해 중에 두 번째는 변액보험은 어떻게 해도 수익이 안 난다라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고객들이 지금까지 변액보험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는 거를 그런 계약을 그런 상품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판매하는 보험 설계사들조차도 본인들 계약조차도 좋은 결과를 내는 그 어떤 사례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변액은 안 돼라는 막연한 오해가 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익을 잘 내고 있는 변액보험의 사례들을 몇 가지 갖고 왔습니다. 자, 이 계약은요. 2015년 6월에 계약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고요. 지금 이 보고서를 돌리는 지금 요 자료가 뽑아진 시기가 2016년 4월 25일입니다. 예, 다음 화면에 좀 크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네. 기간은 가입으로부터 약 10개월 정도 지났죠. 근데 여기 박스에 중간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요. 납입한 돈보다 특별계정 적립금이 훨씬 많습니다. 10개월 만에 102.3%에 달하는 적립금이 쌓여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한번 보실까요? 이건 다른 계약인데요. 이거 역시도 변액 유니버셜 보험인데요. 계약일이 2013년 11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뽑은 날은 2015년 6월 11일, 즉 1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19개월이 지났는데요. 가운데 박스를 보시면 역시 납입보험료의 총액은 8,700만 원인데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19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약을 해도 찾는 돈은 9,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9개월 만에 해약을 한다 하더라도 해약 환급금 기준으로 123%, 그러니까 23%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변액보험의 이건 좀 약간 좀 다른 사례인데요. 이거는 2016년 1월 29일에 추가 납입을 한 계약입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 여러분들 갖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적립하는 보험인데 거기에 800만 원을 추가 납입을 했어요. 어디다 했냐면 글로벌 커머더티 펀드라는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석유가 워낙 가격이 쌀 때 그 석유 가격을 보고 들어간 겁니다. 그 뒤에 약 4개월 지나서 2016년 5월 24일에 중도 인출을 했습니다. 이 다음 화면 보시면 이렇게 중도 인출을 했을 때 중도 인출한 금액이 아래쪽에 785만 원이고요. 한 번에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 변액보험 특성상. 그날 뽑은 게 785만 원이고 현재 이 펀드에 아직 남아있는 돈이 146만 원 정도, 토탈 930만 원이 넘는데 이게 추가 납입하고 4개월 만에 추가 납입한 원금과 수익까지 다 찾은 겁니다. 바로 116.5%의 수익을 냈는데요. 16.5% 수익을 내고 4개월 만에 다 자금을 회수를 한 거죠. 이걸 보여드리는 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를 잠깐 보여드린 건데요. 이게 뭐 우연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사례 추가 납입한 건요. 2016년에 1월 20일에 유가가 아주 최저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예, 화면에 나가지 않고 있는데요. 이날이 원유 가격이 27.88달러까지 떨어졌던 그런 날이고요. 이날 제가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여줬던 것이 이제 다음에 이제 보여줄 겁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서 추가 납입할 것을 추천을 드리고 날짜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최저점일 때 제가 이제 안내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다 추가 납입을 일시에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요 앞에서 보셨던 그런 4개월 만에 16% 정도의 수익을 내는 이 변액보험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아주 어떻게 보면 놀라운 경험을 하신 겁니다. 자, 변액보험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좀 전에는 변액보험 수익이 안 난다는 오해였다면 이번에는 무조건 두면 수익이 난다라는 그런 또 오해입니다. 이건 주로 판매자들이 이 가망 고객들한테 우리 고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주로 이 근거가 되는 것이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입니다. 정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 이 매수하는 그 평균 단가가 떨어져서 이 수익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주가가 10,000원일 때 10만 원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10주를 살 수 있겠죠. 근데 주가가 떨어져서 주가가 5,000원이 됐을 때는 똑같이 10만 원을 투자해도 20주를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주가가 올라와서 10,000원일 때는 10만 원 투자하면 10주를 살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총 40주를 갖게 됐고 현재 마지막에 현재 가격이 10,000원이니까 40만 원의 가치를
그런 주식을 들고 있는 건데 투자금은 30만 원이었죠. 그래서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33%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를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의 예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경우가 역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10,000원이었던 주가가 2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1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주식의 수는 5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3번에 10만 원씩 투자를 했을 때 총 이제 갖고 있는 주식의 수는 25주이고 주식 가격은 주당 10,000원입니다. 그러면 25만 원이 됐죠. 내가 30만 원 투자했는데 25만 원이니까 17%를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매자들이나 또는 많은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오래 두면 무조건 좋다,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떤 이 관점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요. 저는 이걸 이제 일종의 환상이라고 하는데 시장 우상향의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장은 결국에는 우상향, 그러니까 그래프가 쭉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상향이 될지 우하향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우하향할 거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상향의 경험을 우리 한국에 이식을 한 것이 바로 미국의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장기 투자를 해오면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주식시장은 계속 우상향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투자 이론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면서 우리도 어쩌면 비판 없이 우상향을 쉽게 얘기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달러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계속 부양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코스피는 어떨까요? 항상 우상향한다는 환상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둬도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모든 투자가 그렇습니다만 관리 없는 투자는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변액이라서가 아니고요, 사업비가 높아서가 아니고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익을 못 내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사실은 우리 가입자들이 하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입자들은 일상에 생업을 하시면서 그 생업을 통해서 나의 소득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에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경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업도 몰두하시면서 투자 관리까지 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변액보험 가입자분들께서 스스로 관리를 잘해서 성과를 잘 내겠다?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앞 코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장성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이 변액보험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관리자에게, 그런 전문가에게 관리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관리의 사례를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방송 화면의 한계상 다 보여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잊지 마셔야 되는 건 변액보험의 사업비 장기 상품으로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길면 길수록 수수료 부담은 떨어지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적절한 관리만 된다면 장기 수익뿐만 아니라 수개월에 이르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과 기능이 가능한 게 변액보험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놔둔다고 되지 않습니다. 적절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모든 변액이 다 그러하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상품 중에는 펀드 한 너댓 가지 품고 있는 그런 변액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변액보험 5-6가지? 이런 펀드들 가지고 이렇게 다채롭게 급변동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건 사실상 아주 어렵습니다. 저한테 억만금을 줘도 관리를 해서 수익을 잘 낸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품이네요. 자, 오늘은 이 변액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해를 넘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귀여운, 아주 귀한 그런 자산 상품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성공시켜야 성공하는 남자 정욱이었습니다.
네, 정욱의 돈에 대한 독한 이야기, 돈독한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52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 경우는 단문 013-3366-8289번, 장문은 샵 0988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돈에 대한 어떤 고민도 좋습니다. 고민 상담 받아볼 텐데요. 저희 오늘 미리 내용을 받아봤는데 그 고민을 주신 시청자분이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저희 전화 연결하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정욱 소장님과도 함께 인사 나누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한테 미리 내용을 좀 주시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 제가 4월부터 직장 생활 시작한 새내기거든요. 네. 네, 저는 돈을 많이 모으고 싶어요. 그래서 책도 읽어보고 뭐 인터넷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네. FC 뭐 재무설계사 같은 분들 몇 분 만나 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관심이 여전히 많으시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문가라는 분들은 보험을 좀 주로 권하시고 네. 또 주변에서는 보험을 또 들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걸 가입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또 그리고 또 제가 무역업 쪽에서 일을 해서 달러 투자에 좀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봐도 딱 이거다 싶은 게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사실 소장님 이 개개인에게 맞는 재무 설계라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한테까지 상담을 주신 것 같아요.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우선 취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 뭐 청년 취업이 워낙 어렵다고 하니까 이게 그럼요. 취업 소식만 듣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예, 게다가 이제 또 사회 초년생인데 이 투자에까지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앞날은 밝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부자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선 이 말씀하신 그 전문가란 분들이 어떠한 상품들을 권하던가요? 실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 종신보험의 거짓말 말씀하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실은 그때 종신보험을 가입하라고 추천받은 상황이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죠. 가입할 뻔 했는데 방송 보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화까지 드리게 된 거예요. 예, 아유, 도움이 되셨다니까 제가 아주 뿌듯합니다. 전화 잘 하셨고요. 그럼 뭐 지금 말씀으로는 지금까지 그러면 특별히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하진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보험은 엄마가 들어주신 게 있고요. 뭐 CMA에는 하나 가입했고 그리고 요즘 무역 분쟁이라고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펀드도 아직 가입은 안 했어요. 저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달러 투자를 지금 해도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듣고 싶어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직장 생활한 지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좀 되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파악이 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계신 월 저축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시죠? 네. 많지는 않고요. 이번 달부터 좀 급여가 올라서 매달 100만 원 정도 저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한테 주신 정보 저희가 다 통합해서 솔루션 마련을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는 전화 끊으시고 화면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소장님, 새내기 직장인이신데 벌써 재무설계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제가 새내기일 때 뭘 했나 저를 약간 반성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어떤 솔루션 저희 드리면 될까요? 예, 요새 그 젊은 분들 이제 막 사회 진출하시는 분들 이런 돈 문제, 자산 관리 관심 갖는 거 너무 좋습니다. 뭐 앵커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 때는요. 돈에 대한 어떤 이런 조언해 주시는 분은 엄마밖에 없었죠. 찾기도 힘들었죠, 예, 그때. 돈 쓰지 마. 이 얘기 말고는 뭐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아껴.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관심 갖는 거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제가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말씀 중에 이제 뭘 가입해야 될까요? 뭐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참 우리나라 금융 현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모두들 가입만 신경 씁니다. 가입만 열심히 하죠. 예, 예. 판매자도 가입만, 그리고 이 금융소비자도 가입만 신경 써요. 가입만 해두고 나면 뭔가 안정되는 마음 같고 네네. 잘 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어쩌면은 이 금융소비자들이 이 시장이 잘못 그 학습이 되고 훈련이 되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사실 중요한 게 가입입니까? 금융상품 가입이 아니죠. 아니죠. 예. 중요한 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런 상품들로 이룰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네. 이 시청자님도 내 목적이 뭐냐, 재무적인 목적이 뭐냐를 정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그리고 그 목표가 좀 딱 정해지면 그에 걸맞는 솔루션을 찾으면 돼요. 가입은 그냥 뒤따라오는 거지 뭘 가입할까를 고민하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 관리가 참 부재합니다. 이 금융시장의 현실을 보면. 가입하고 끝이에요. 판매자도 그렇고 고객도 심지어는 가입하고 신경을 그냥 안 쓰시죠? 묻어둡니다. 네. 증권 받아서 책꽂이에 꽂아놓고 그걸로 끝이에요. 이사할 때 한 번 정도 이런 내 게 증권이 있었지. 여기 있구나.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관리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코너부터 계속 관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정말 좀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관리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목표를 먼저 정확하게 정하세요. 네. 가입, 뭐 상품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이 재무적 목표를 정확하게 수립을 하시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도달할 건지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 과정에 걸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그러네요. 아까 이제 전문가분들 이제 만나셨다고 했는데 그분들 보험을 계속 권하더라라고 했어요. 네. 전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까요? 하나는 이 시청자분의 제가 상담을 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딱 그 재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시청자분의 상황이 보험이 정말 절대적으로 누구나 봐도 필요한 상황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전문가분들이라고 만나신 분들도 앞서 얘기한 대로 그냥 가입에만 집중하는 그런 판매자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제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네. 시청자분께서 한번 다시금 그 상담 받았던 거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서 네. 어떤 얘기였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버리시고요. 내 재무적 목표 찾는 거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내 이제 어떤 플랜을 세우면 그 안에 뭐 보험 설계도 들어가고 저축 투자 설계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건 나중 문제다. 네, 순서가 상당히 뒤집어져 있다. 네. 이 말씀 드리고 달러 투자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네. 이 달러 투자 맨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환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분산 투자를 위해서라도 달러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화로 모든 투자가 돼 있는 거 네.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 돈독한 이야기 첫 번째 방송에서 상품 비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방을 한번 VOD나 홈페이지 VOD나 유튜브 등에서 이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 사회 초년생이시고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사실 저축을 많은 돈을 투자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예금이나 펀드, 달러 예금 펀드 이런 걸로 투자하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런 걸로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려우시니까 오히려 해외에 있는 그런 이제 금융 상품을 가지고 직구하듯이 해외 직구하듯이 그런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으로 달러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전화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다양한 금융 상품들 그냥 가입만 하지 마시고 꼭 꼼꼼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욱의 돈독한 이야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이 시간에 찾아뵙겠고요.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